네, 오늘 만나신 모델은 캐딜락의 대형 세단 GT6인데요. 지금까지 캐딜락의 대형 세단들이 그렇게 선전을 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CT6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도약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미국 포드의 이제 컨티넨탈 같은 경우도 데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은 미국 대형 세단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떤 경쟁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CT6는 현 시점에서 캐딜락의 플래그십 모델로 자리합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릴까요? 그동안 캐딜락의 플래그십 모델은 임팔라를 기반으로 제작된 XTS였습니다. 전륜구동 플랫폼을 기초로 한 XTS 대신 새로운 후륜구동 플랫폼으로 개발된 모델이 바로 CT6인데요. 여기에 S클래스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진정한 플래그십 모델로 CT8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캐딜락은 CT8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럭셔리 SUV에 집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캐딜락은 최근 대형 세단 컨셉트카를 다시금 발표하게 됩니다. 이 모델이 양산되기 전까지 CT6는 캐딜락의 플래그십 모델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의도치 않게 독일 3사 플래그십 모델과 경쟁하게 됐지만 CT6는 크기 면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S클래스나 7 시리즈 기본형 모델보다 길고 휠베이스도 넓은 크기를 갖기 때문입니다. 물론 롱 휠베이스 모델일 경우 CT6보다 넓은 공간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플랫폼도 앞세우고 있죠. 차량 무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경쟁 모델보다 가벼운 무게를 갖기 위해 무려 21가지 특허 기술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ATS와 CTS가 비슷한 인테리어를 가졌다면 CT6는 고유의 실내 디자인을 갖습니다. 먼저 수평적으로 배치해 넓어 보이도록 유도했습니다. 원목과 천연가죽, 탄소 섬유와 알루미늄 등 고급 재료도 사용했고요. 각종 장비들도 화려합니다. 디스플레이 계기판과 대형 센터페시아 모니터, 터치식 인포테인먼트 컨트롤러 등을 갖췄고요. 34개의 스피커를 갖춘 보스 파나레이 사운드 시스템도 장점으로 부각됩니다. 여기에 무선 충전도 지원하고 USB 포트도 넉넉하게 준비됐습니다. 시트는 20가지 방향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의 경우 방향 조절은 물론 히팅과 쿨링에 마사지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여기 앞좌석 등받이에 10인치 모니터로 영화나 음악 감상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도 넉넉합니다. 4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부피를 줄여 시각적으로도 좁아 보이지 않게 디자인했습니다. 리어 카메라 미러는 거울 대신 카메라를 통한 영상을 활용해 보다 넓은 후방 시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라고 하죠. 이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나이트 비전, 자동 주차 기능, 각종 액티브 세이프티 장비를 갖췄습니다. 다만 경쟁 모델과 차이점이라면 기능이 다소 제한적입니다. CT6는 해외에서 2.0 터보, 3.6 자연흡기, 3.0 트윈 터보 엔진이 탑재됩니다. 이 중 국내 사양은 3.6 자연흡기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 4륜 구동 시스템을 조합시켰는데요. 경쟁 모델 대비 어떤 강점을 갖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캐딜락 CT6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세 가지 엔진 중에서 국내에는 3.6L 버전이 먼저 소개되었는데요. 중심 모델로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죠. 현재처럼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다면 역시 엔진 사운드입니다. 사실 최근 이제 터보차저 엔진들이 많아지면서 어떤 효율성 부분에선 이점을 보여주지만 어떤 사운드를 비롯한 감성적인 부분, 리스폰스 부분에서 사실 아쉬움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CT6 아무래도 자연흡기 3.6L 엔진을 사용하는 만큼 자연흡기 엔진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어떤 고급 세단과의 매칭 역시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주행을 하면서 정숙성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차를 타고 있을 때 이런 느낌은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우선 정숙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 상태에서의 정숙성이 상당히 눈에 띄니다. 또한 시속 8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때의 정숙성 역시 57dB 정도를 전후하면 현대차의 제네시스 어쨌든 제네시스 EQ900과 비교를 했을 때 거의 큰 차이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중 참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 역시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엔진은 3.6L, 실제 배기량은 이제 3.65L 정도 되는데 국내에선 3.6L로 표기가 되죠. 최고 출력은 340마력을 발휘합니다. 최대 토크 또한 39.4kgm이기 때문에 수치적인 면에서 봤을 때 전혀 아쉬움이 없습니다. 최근 엔진들 효율성 부분에서 충분히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무엇보다 실제 차를 달리고 있을 때 이때의 가속력 역시도 좋은데요. CT6 4륜구동 시스템을 장착한 대형 세단으로 분류가 되죠.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체감적인 가속감에서는 충분한 만족감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계측 장비를 통한 실제 가속 성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7.3초 정도를 전후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동급 모델로서 표준 정도의 성능이라고 할 수 있게 되죠. 지금 이 차트에서 나온 것처럼 크라이슬러의 300C 3.6 AWD 모델이 유사한 수준이니까 어떤 휠베이스의 길이라든지 차량 무게 등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좋은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 칭찬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변속기인데요. 사실 GM이라고 했을 때 초기 이제 그 쉐보레, 국내 이제 진출한 쉐보레가 제논 변속기를 내놨을 때 상당히 욕을 많이 먹었었죠. 저도 그 변속기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지만 사실 반응성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현재 이 CT6의 변속기 상당히 마음에 드는 구성을 보여줍니다. 자동 8단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실제 반응 속도라든지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듀얼 클러치 부럽지 않은 정도의 수준을 갖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프트 업 혹은 다운 때의 시간 역시도 상당히 빠른 편이고 대형 세단에서 사실 이 정도의 빠르기가 필요할까 싶은데 어쨌든 그러면서도 쇼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파워트레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을 보여주게 되네요. 또한 4륜구동 시스템도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후륜차 특유의 그런 감각을 어느 정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안전성이 더해지게 되죠. 사실 이제 CTS를 비롯해서 이제 ATS 다양한 모델의 이제 4륜 시스템이 탑재되는데 4륜 시스템의 어떤 세팅 노하우 부분에 있어서는 나무랄 부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코너링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우선 타이어의 영향 때문에 성능이 낮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는 구디어에 이글 투어링이라는 모델이 장착되고 있는데 전형적인 미국 시장에 맞춰진 타이어죠.
뭐 때문에 이제 내구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이점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정숙성을 올리는데도 강점을 보여주지만 네, 성능 부분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코너에 들어갔을 때 과거 이제 제네시스 EQ 그 900 같은 경우가 리어 서스펜션이 적극적으로 차체를 잡아내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보였었는데 현재 이 캐딜락 CT6 역시 유사한 아쉬움을 보여줍니다. 물론 감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EQ900보다 그래도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차량을 네, 다루는 측면에 있어서 네, 어차피 이제 불안감을 느끼는 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는 향후에 조금 더 세팅의 여지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참고로 지금은 네, ESP를 켜놓은 상태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스티어링 휠을 뭐 조금 타이트하게 꺾는다든지 타이어에 미끌림이 발생하게 되면 네, 시트벨트가 확 하고 조여지는 네, 이런 현상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안전을 위한 부분이고요. 반면 ESP를 해제시켰을 때는 그와 같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제동력은 좋은 수준인데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38m대를 꾸준하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형 세단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무난한 성능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재밌는 것은 네, 바로 위에 말리부 2.0 터보가 보이네요. 반면 현재 이제 CT6는 1.9톤을 넘어서다 보니까 무게 차이가 있는 만큼 네, 그래도 현재 차의 어떤 성능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참고로 브레이크 시스템은 브렘보를 기초로 하고 있고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휠 안쪽으로 네, 자그마하게 브렘보 이런 각인이 보이네요. 서스펜션은 전륜의 멀티링크, 후륜에는 네, 5링크를 사용하는데 기본적인 구조는 네,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MRC가 탑재가 됩니다.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때문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 어떤 댐핑 값을 자동적으로 조정을 해주게 되는데 사실 ATS-V를 타면서 또한 ATS 세단을 타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감동을 받았었죠. 상당히 성능 쪽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적정 승차감을 내주기 때문에 상당히 이상적인 그런 그 서스펜션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재 CT6 달리기 위한 모델은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저속에서 조금은 이 대형 세단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단함이 나오게 되고 네, 이런 것까지는 약간은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속 레인지에 들어가게 되면 댐퍼의 이 단단함으로 의해서 차체가 이게 통통통통통통 튀는, 그로 인해서 고속주행 안정감이 저하되는 아쉬움을 보여주게 되는데 네,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때문에 이 현재 이제 탑 모델에만 MRC가 들어가는데 하위 모델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향후에 하위 모델도 한번 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서스펜션은 네, 제가 경험한 GM의 서스펜션 중에서 가장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세팅을 취하고 있는 것이 현재 CT6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GM도 뭐 하체나 이런 것들을 매번 잘하면 재미없으니까 네, 이번 뭐 상당히 신선합니다. 그 밖에 기본적인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잘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스티어링 휠의 사이즈가 커서 조작할 때 조금은 이제 둔한 느낌이 있지만 실제 차량의 거동 자체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게 되죠. 또 하나, 이 엔진에 대해서 앞서 칭찬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사실은 엔진에서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로 진동인데요. 아이들 때 넘어오는 진동 이양이 많습니다. 특히나 에어컨이 켜져 있는 경우라면 네, 아이들 상태에서 이 진동, 이게 조율이 잘 된 디젤 혹은 이제 뭐 소형차에서 이 정도의 진동이 나온다라면 사실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재 모델은 분명히 네, GM을 대표하는 대형 세단 중에 하나인데 이런 정도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스티어링을 잡았을 때 스티어링으로 넘어오는 진동도 많고 시트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진동이 심해질 때는 심지어 뒷좌석에서도 그런 점들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또 하나 아쉬운 부분, 뭐 상당히 좀 기본적인 부분을 꼽자면 이 차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차가 아니죠. 쉽게는 우엔들 베이스의 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상등 전면을 위한 스위치가 이렇게 멀리 있습니다. 터치 타입인데, 네, 긴급하게 가다가 눌러야 될 때 저것을 딱 겨냥해서 누를 수 있다라면 좋겠지만, 약간 밑으로 치우치게 되면 네, 글로브 박스가 열리게 되죠. 지금 보면 이 오토 스탑 스위치 밑에도 충분히 공간이 나오는데 굳이 손을 이렇게 멀게까지 뻗게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을 느끼게 해주네요. 사실 별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섬세한 것들이 모여서 대형 세단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것을 GM 쪽에서 알 필요가 있겠네요.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여기 지금 엔진 스타트 버튼 상당히 아마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알페온에서 사용됐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페온이 정말이지 이 뷰익을 대표했던 탑 모델이었기 때문인지 그대로 이 계승을 했다는 점 상당히 재밌습니다. 참. 아까 이제 글로브 박스가 자동으로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브 박스 물론 주간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야간에 뭔가 넣어놓은 짐을 꺼낼 수도 있죠. 글로브 박스 안에는 조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냥 깜깜하죠. 심지어는 센터 콘솔에도 조명을 넣어놓는 그런 차들이 있는데, 네, 저런 부분을 놓치고 갔다는 점 상당히 좀 네, 의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뭐 기왕이면 이런데도 지금 보면 조명을 LED로 구성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LED를 써주면 좀 더 고급스럽겠죠. 물론 이건 단점은 아닙니다. 또한 네, 터치 컨트롤러 같은 경우가 이제 렉서스 것을 상당히 벤치마크를 많이 했다는 흔적을 보여주는데, 이 터치의 조작감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어떤 이 햅틱 기능이 들어가서 조작감이 되게 명확한 것 같지만 좌우는 그럴수록 이제 쓸만한데 상하를 조작할 때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은 GM 쪽에서 좀 많이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혹은 그냥 터치 패널을 누르는 식으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통일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사운드 시스템은 그래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파나레이, 네, 보스의 파나레이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무려 스피커가 34개죠.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을 높여서 보게 되는데,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분명히 좋은 정도의 수준인데, 그 34개라는 개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춰서 본다면 아쉬움이 나오게 되죠. 상급 모델, 뭐 렉서스의 상급 모델에 이제 사용되는 마크 레빈슨이라든지 뭐 아우디 이제 탑 모델에 쓰이는 뱅앤올룹스 이런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 스피커 개수는 많지만 그래도 음질 면에서는 네, 그쪽이 소폭 좀 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네요. 또한 그 이제 서스펜션 쪽에 아까 그 승차감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단단함이 이제 차체로 전해지다 보니까 뒷좌석 쪽에서 플라스틱에 의한 이제 마찰음 같은데 약간의 잡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네, 이런 점들도 어쨌든 이 차는 네, 고급 세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당연히 보완을 해야 됩니다. 또한 네, 도어에 소프트 클로즈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BMW도 5 시리즈에 이제 상급 트림만 가도 이제 이런 것들이 마련되는데, 뭔가 이렇게 좀 옵션을 눈에 보이는 거를 채워넣고 작은 것들을 많이 빼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인지 이런 점들도 사실은 좀 아쉬움이 되네요. 물론 없어도 되지만 고급차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특히나 캐딜락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 뭐 브랜드 인지도가 사실은 형편없죠.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대중 브랜드와 그렇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는 이런 좀 세세한 이런 면에 좀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겠네요. 아울러 캐딜락의 모든 모델이 그렇지만 구매 시기는 네, 연말 정도가 좋겠습니다. 실제 이제 뭐 ATS를 비롯해서 CTS 역시 12월에서 연초 정도가 됐을 때 대대적인 할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뭐 ATS 같은 경우만 해도 한 1000만 원씩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구매 시기를 잘 조절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은
이것 역시도 캐딜락이 상당히 잘못하는 것이죠. 차라리 차를 그냥 국내에다 갖다 놓고서 이렇게 파는 것이 아니라 오더 베이스로 해서 갖고 오더라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차량의 잔존 가치를 지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먼저 산 사람들 고려하지 않고 막판에 확 하고 가격을 후려쳐버리는 이런 정책, 이로 인해서 잔존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고, 이 때문에 캐딜락을 구입하지 않는 고객들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어쨌든 캐딜락 CT6 큰 사이즈의 어떤 그 가격 등을 봤을 때 뭔가를 많이 담아내고 있다는 점은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차의 야간 주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되어 있는데 현재 보시는 것처럼 먹통이 되죠. 또한 이 미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쉬움을 주는데 상당히 신선하죠. 딱 전환하면 카메라로 전환이 됩니다. 하지만 밝을 때 이 내장재가 비친다든지 이런 아쉬움이 느껴지게 되고, 또한 야간에 신성이 좋지 않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면 좋겠네요. 너무 이렇게 좀 험담만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화에 대한 어떤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뭐 내비게이션의 성능 역시도 괜찮고요. 이제 단 이 차의 성격이 달리는데도 적합하지 않고, 그렇다고 서퍼 드리븐이라고 말하기도 승차감이 조금 그렇고, 향후에 좀 어떤 조율을 통해서 CT6의 어떤 그런 분명한 존재감을 다시 확립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만난 캐딜락 CT6 어떤 그 드라이빙의 퍼포먼스로 놓고 본다면 캐딜락의 다른 모델들, 하위 모델들 같은 경우는 뭐 BMW의 혹은 벤츠의 어떤 동급 모델들과 경쟁할 만한 기량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CT6의 성능을 BMW 7이라든지 아우디 8 밖에 벤츠 S클래스 등과 견져서 본다라면 한참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굳이 따지자면 이제 제네시스의 EQ900 정도와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국내 시장에서의 고급차의 이미지를 감안했을 때는 전 차라리 EQ900 쪽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가격이 비싸지만 적어도 국내에서 이미지는 EQ900이 훨씬 나으니까요. 또한 조금 더 어떤 캐딜락만의 이런 아이덴티티를 좀 표출하려면 타사들하고 이렇게 똑같이 가서는 안 되겠죠. 기존에 GM이 잘했던 어떤 그런 드라이빙에 대한 이런 맛이라도 조금 보여주고자 노력을 했다면 엔진 선택을 다르게 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엔트리 버전의 2리터를 가져와주고 3리터 터보를 넣어줌으로써 조금 더 막강한 그런 캐딜락의 이미지를 보여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드네요. 뭐 어쨌든 뭐 저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반가운 모델인데요. 특히
특히 이제 ATS V편을 저희가 업데이트하고서 뭐 친 GM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 CT6 같은 모델이 한 두세 가지 정도만 더 나와주면 그런 이미지를 아주 쉽게 벗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가 좋았을 때 좋다고 말하는 것은 뭐 당연하고, 그동안의 어떤 GM 차들은 사실 기본기나 이런 부분에서 참 마음에 들었는데 고급 세단으로 오면서 상당히 좀 허술한 이런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이 아쉽네요. 아울러 한 가지 또 있네요. 이 무선 충전 기능, 지금 최신 휴대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제조사에 내 폰의 무선 충전 기능이 지원되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실제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호환성 문제 때문에 지적을 받았던 바 있고, GM에서도 뭐 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이런 점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캐딜락의 대형 세단, 하지만 CTS보다 완성도는 많이 아쉬운 캐딜락 CT6를 만나봤습니다. 한 가지 또 놓치고 간 부분. 참고로 요즘 이제 트렌드를 봤을 때, 반자율 주행 기능에 대해서 이제 많이 선보이고 있죠. 현재 이 CT6에 들어가 있는 기능은, 쉐보레 라인의 말리부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센서들이 조금 민감하게 작동하기 때문인지,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키고 있을 때 이 가감 속에 정교함이 느껴지지 않고 좀 거칠다라고 느껴지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을 꼭 만회시켜서 차기 모델에 적용해 주시면 좋겠네요.